안녕하세요. 합박콩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오늘은 책과나 10번째 거 할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규보 선생 묘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찍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카메라 감독 시키면 안 돼요. 되게 못 찍어가지고 야외에서 오늘 봄날 같았잖아요. 아주 더워 죽겠더만. 날씨가 참 좋아가지고 열심히 잘 찍었는데 잘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우리 딸내미 방해도 너무 심하고 책과나 10번째 남의 시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젊은 날. 제 20대하고 30대에는 좀 애절해요. 막 전쟁하듯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의 시각에 내가 빠져들지 않으려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머릿속에서는 전쟁하듯이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책에 대한 기왕의 경계심과 함께, 그러니까는 지식인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좋은 말, 유리한 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계심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할 때,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고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인류 문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적된 지식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갖고 봐야지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거의 모든 책들은 다 남성들이 쓴 것이란 생각에, 남성들 시각에 내 머리가 잡히면 안 된다는 결심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내가 여성이란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며 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식을 이렇게 담보해서 이렇게 쭉 전해줘서 내려온 그 사람들의 성별이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여자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려고 매우 애를 썼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것은 서양인들의 생각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읽었고, 그렇죠. 내 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렇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거의 서양에서 나온 책들을 봤음에도 전적으로 그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조금은 됐겠죠. 질퍽됐지만 서양 문화를 일방적으로 내 거라고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라는 게 되게 나빴잖아요. 지금 좀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적인 거, 전통, 역사, 그 다음에 동양의 것들은 이제 수준이 낮은 거고 없어져야 되고, 또 서양의 것들은 좋은 거고 이게 가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서양 학문 일변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었을 건데.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고 반대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느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건 어린애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쟁이라는 거 겪었죠. 그러니까 반공주의 하죠. 그 다음에 또 독재가 들어서니까 검열을 해서 지적 활동, 학문 활동을 굉장히 억누르고 억압했단 말이죠.
학문, 문화, 예술 이런 거. 그러니까는 풍토가 굉장히 나빠요. 그 열악한 거예요. 거기다가 서양 것만 일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자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남의 것만 일방적으로 막 들어왔으니 이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책의 그 저자들은 그들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나 또는 우리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내가 동화되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는 책을 읽을 때 긴장하는 거죠. 이 세계는 긴장하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하고 나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항상 책을 읽으면서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뒤집어 보고 엎어놓고 두들겨도 보면서 읽었다. 나의 적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고 내게 불리한 말을 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게 될까봐 긴장되었다. 지식인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고 지배계급, 어떤 소수의 몇 사람의 특권을 위해서 한 말을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말한 거 실제 그 동양이나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나을 것도 없는 단순히 다른 것에 불과한데 끊임없이 한국은 한국적인 거, 동양적인 건 나쁜 거, 서양은 우월한 거.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본 걸 내 입장으로 알게 될까봐 무서워하며 읽었다.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책과 나는 항상 긴장관계 속에였어요. 어쩌면 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틀려지는 지점들은 어떤 지점에서 트는 거거든요. 그 책 뭐 전부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튼 지점 분명히 다르게 읽어야 되는 지점들을 찾고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정리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잘 될 수는 없지만 질퍽거리면서 일부는 빠지죠.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시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책을 읽는 내 모습은 마치 전투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도 기억이 나요. 나는 책을 읽는 게 내가 나를 볼 때 이건 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전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흡수하고 있는 막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지식들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읽은 거지 편안하게 무조건 옳은 말씀 이렇게 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20대하고 30대는 애달퍼요. 네. 독서의 지향점이 나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것은 헤매미고 그러니까는 타향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느낌, 감성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냅두고 타향에 나가서 또 타국에 나가서 헤매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에 심리적으로 안착하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그냥 그들의 얘기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은 그러했구나. 그들의 생각은 그렇구나. 이렇게 읽었거든요. 어딘가 다른 곳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게 했던 것 같다.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랬다. 그러니까 지식을 담보했던 사람들은 그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 기술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부리고 희생시키는, 그런데 기여하면서 발전해 온 거란 말이죠. 어렸을 때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거가 사실이죠. 그것도 맞고. 그리고 남자들 시각에서 본 거죠. 대부분의 학문의 성과라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 우리는 서양의 지식이 그냥 우위에 서서 기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짓밟으면서, 나쁘다고 짓밟으면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던 이유는 나죠. 나 자신. 나는 누구이고, 그러니까 나의 나의 집, 나의 고향, 나의 나라. 이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학문들을 쭉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건 따로 있고, 타국에 나가서 타향에 가서 이것저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고,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지향점을 향해서 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어려웠죠. 근데 어디에 심리적으로 안착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지 않았던 거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지만 공부를 하는 데서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조직, 이렇게 무리를 짓는단 말이죠. 어떤 사조, 어떤 풍조, 어떤 뭐 이념,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형성되면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조직은 형성이 되면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거기는 그 사람들, 저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동네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또 여기 이 동네 봤으면 또 다음엔 다른 동네, 또 다른 동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거기를 일체화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좀 그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네 그 조직, 집단, 무리의 그 공동체에 유리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게 여기가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또 있고 저희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로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것을 추구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랬던 것도 참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결과물로 나 또는 내 고향, 내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타를 배척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썼는데, 그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날카롭게 나와 너를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서양인과 동양인, 뭐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하나예요. 정말 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우리하고 문화가 굉장히 비슷해요.
한 뿌리에서 막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갈래갈래 이렇게 갈래가 져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또 섞이고 또 섞이고 또 섞이고 또 갈래를 져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너와 나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할 일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조금씩. 그것만 이렇게 해내면은 다 내 거고 다 우리인 거예요. 30대, 20대, 30대는 젊었을 때요. 젊음을 이런 데다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책을 그렇게 막 전투하듯이 읽는데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단하고 그렇겠어요. 날카롭게 나와 저, 아와 탈을 막 구분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실수도 많고, 또 그렇게 젊었을 때 해야 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못했어요. 뭐 후회는 없죠. 후회란 건 안 해요. 제가 제 선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현명하게 판단할 만한 능력과 정보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자기의 다 선택이었어요.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고. 그래도 우리 아이나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은 젊음을 굉장히 즐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막 좋은 것도 막 누리고, 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것도 먹고 또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그리고 또 남자 여자 연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렇죠. 경쾌하고 명랑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이런 걸 잘 권하질 않아요. 조금 슬프잖아요. 그렇게 큰 적을 설정해 놓고 머리에서 그걸 착하고 씨름하면서 막 싸우는데 그 얼마나 감성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과도 있고요. 나 자신 뿌듯한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 성취를 스스로 해낸 거, 이렇지만 다른 더 좋은 길도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고 그 지적 영역, 학문 영역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나쁘지 않잖아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래요. 네. 오늘 이구보 선생 그 묘에 갔어요. 이런 데 가면은 역사적으로 그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 내 묘에 가면은, 묘나 사당에 가면은 뭔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 이기보 선생처럼 문장도 잘하고 그 문장도 좋고 글도 좋고 이제 막 그런 실력을 갖고 싶어요. 타고난 재주는 없지만 그냥 절하면서 빌고 왔어요. 나도 좀 글 좀 잘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